서초동 현장까지 등장해서 되게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비가 다 들이차서 남성분이 사우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무릎까지 좀 들이찼고 슈퍼카들이 되게 많이 침수를 했었고 한 10몇 년 전에는 마이바흐랑 이런 게 침수가 됐었고 2년 전에는 뭐 페라리 F8 뭐 이런 어떤 슈퍼카들이 침수가 된 사진이 뜨면서 어딘가 봤더니 네, 오늘은 저희가 강남의 침수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지도를 보면 여기 생활안전 지도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지도를 보면 도시 침수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침수 흔적도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침수 흔적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침수가 있었던 지역들에 대한 흔적을 나타낸 지도고요. 도시 침수 지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도시 기반 시설의 용량이 얼마나 되고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경우에 침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한 그런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상업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침수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강남역 인근에 보면요 침수 흔적도를 보면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아예 표시되어 있는 거는 1등급이라고 0.5m 미만이고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2등급 1m 미만 3등급은 약간 초록색 그러니까 점점 색깔이 짙어질수록 침수가 되게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강남역 인근에 이것도 인근이라고 다 침수된 건 아니고요 강남역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는 곳 특히나 부티크 모나코 서초 진흥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이쪽은 침수가 좀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전체가 연두색인 걸 보니까 0.5m에서 1m 정도 침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한번 침수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는 아니고 부산에서 이제 허리까지 오는 길을 걸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 얼핏 하면 감전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가 느껴졌는데 실제로 여기 강남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도 엄청 많은 곳이잖아요. 버스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침수가 발생하면은 사실 거의 국가 재난급이 아닌가 정말 이 정도는. 당시에 강남역 침수 사건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강남대로거든요. 여기 부티크 모나코 앞에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택시가 있는데 택시의 앞뒤바퀴가 다 잠겨 있고 물에 버스도 한 60에서 70cm 1m 가까이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차가 다닐 수 없는 조금 높이가 낮은 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니다가 그냥 엔진으로 물이 들어가 흡기로 물 들어가면 그냥 엔진 퍼지거든요. 전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남 일대 물바다 서초동 현장까지 등장해서 되게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차 위에서 앞유리 위에서 기대가지고 앉아있는 그 사람의 사진이 있고 일단 강남역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보면 강남역 쪽이 서초역에서 강남역을 이렇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서초역에 대법원이 있고 5번 출구가 있고 서초역에서 교대역 가는 길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서초역은 위에 있고 교대역은 아래에 있는데 강남역은 더 아래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고 또 여기 신사역 위쪽에도 신사역이 있잖아요. 여기 한남대교 건너고 신사역이 있고 뭐 논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신사에서 논현 거쳐서 강남역으로 온 길을 또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고 또 역삼 설릉이 있는데 역삼 설릉에서도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고 사방으로 내려가서 만나는 곳이 강남역이거든요. 그래서 강남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에 한 곳이고 버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오고 교통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 왜 여기다가 강남역을 설치를 했을까요? 굳이 왜?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강남역이 약간 상습 침수 구역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저희가 사이트 준비한 걸 보면 도시 침수 지도라는 게 있어요. 도시 침수 지도라는 게 한남대교 건너와서 쭉 가다 보면 강남역이 나오거든요. 근데 강남역의 서쪽, 특히 서쪽, 동쪽보다는 서쪽이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라색이 뭐냐? 5등급이 5m 이상 침수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5m면 꼬마빌딩의 1, 2층 정도를 다 그냥 침수된다라고 보는 건데 빨간색이 5m 이상이고요. 보라색은 2m에서 5m 사이예요. 근데 2m만 침수가 돼도 사람이 다닐 수가 없거든요.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강남역 왼쪽에 여기 보면 건물들하고 서초대로 쪽에 일부 구간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색과 보라색이 3등급, 4등급인데 보라색과 하늘색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침수가 돼도 여기는 좀 높게 물이 단순히 50cm, 30cm 이 정도 침수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높게 침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 지도가.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감전으로 사망하신 2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배수로 이런 거 정리하시다가 국가 공무원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감전사로 돌아가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 물이 막 차오르고 전봇대도 많고 각종 상업용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감전의 위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맨홀 뚜껑이 들리면서 거기에 막 빠져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강남역 인근이라고 하면 강남역 서쪽이 되게 심한데요. 강남역 북쪽은 그나마 좀 나은데 강남역 그 남쪽
지역도 침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침수 흔적도를 이렇게 찍어보면 강남역 남쪽에, 강남역 북쪽은 이제 한남대교 가는 길이고 거기는 이렇게 경사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만 침수가 되고 침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위쪽으로 더 가면. 남쪽에 보면 여기 아파트들도 좀 침수가 돼 있고요. 여기 보면 레미안 리더스원 아파트가 연두색으로 침수 표시가 돼 있는데요. 노란색도 아니고 연두색으로 돼 있어요. 서쪽 그랑자이 아파트도 침수가 됐다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실제 있었던 일인가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여기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서쪽 그랑자이 사진 여기 있네요. 네. 테라스 등 커뮤니티 침수 해가지고 여기 클럽 자이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한 남성분이 서 계신데 한 무릎까지 비가 다 들이차서 남성분이 약간 뭐 이렇게 사우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진짜로 무릎까지 좀 들이찼고 실제 이건 다 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이 근처 강남역 근처에 신축 아파트 어디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네. 당시에 강남역 침수가 됐을 때 이분이 20몇 층인가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걸어서 올라갔대요. 한 달 동안 엘리베이터 복구가 안 됐대요. 뭐 다 감전 위원도 있고 침수되고 막 이제 전기 시설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망가지면서 한 달 동안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PD님이 정리하신 자료를 보면 서초 진흥 아파트 상가등 완전 침수 정전 여기 보니까 버스가 거의 반 정도가 물에 잠겼고요. 서초 그랑자이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이렇게 물에 크게 잠겼었고 대치미도 2차 지상 침수 대치미도도 침수 구역인가요? 네, 대치동도 상습 침수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치동도 네. 대치동은 지도 한번 볼까요? 도시 침수 지도 해가지고 대치동을 한번 보죠. 여기는 표시가 별다른 게 없는데? 네, 대치동은 조금 이제 나은 게 뭐냐면은 밑으로 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는 탄천이 있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갈 길이 그나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 이제 침수는 많이 일어났었어요. 여기 침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도시 침수 지도를 보면 대치역에서 도곡역 사이는 침수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침수 흔적도를 보면 대치역에서 도곡역 가는 길 이 도로가 침수가 실제로 됐었고 대치역에서 북쪽으로 음마아파트 끼고 있는 이 도로가 침수가 됐다라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시에 이 사진을 보면 대치미도 2차 지상 침수 이 사진은 언론사의 기사에서 따오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거 언제 있었었어요? 이번에 2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있었구나. 그 개포동에 대단지 아파트들 있는 데를 좀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DH 퍼스티어 뭐 최근에 우리가 갔다 왔던 개포레미안 포레스트도 있는데 도시 침수 지도를 보면요. 이쪽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나와요.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랑 이런 데는. 근데 여기 대청역과 대모산 입구역 앞에 있는 DH 자이 개포 아파트 여기는 침수 위험이 상당히 있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 전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지도를 보시면 이 앞에 하나은행 있는 건물 맞은편에 있는 하나은행 건물의 그 대로변에가 하늘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하늘색은 3등급이거든요. 1등급은 노란색이니까 50cm 미만이니까 괜찮은데 3등급은 2m 미만이에요. 1m에서 1m 이상이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이 아파트 단지 안에도 노란색으로 상당히 넓게 분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여기는 지대가 낮나요? 특별히? 지대가 낮은 것도 있고요. 대치동하고 일대가 지대가 낮기는 또 낮아요. 근데 주변이 이제 산도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고저차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좀 발생하지 않을까. 고저차가 있는 곳들이 조금 더 이제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완전 평지보다 완전 평지는 서로 이제 흘러가진 않는데 고저차가 있으면 확실히 거기서 소화를 못하면 다 흘러가 버리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가 조금 더 쉽죠. 네, 이거를 보면 뭐 입주민들은 되게 반발을 하실 수도 있는데 침수가 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 실제 이거 여기서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서울 정부에서 만든 건데 여기가 침수 위험이 근데 그게 고저차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해서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 기반 시설의 용량까지 포함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라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도시 침수가 잘 안 됐던 이유가 그래도 좀 예측 가능한 강우량이 올 때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부산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부산이 완전 마비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것보다 훨씬 자주 발생할 거고 더 강력하게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게 모든 기후학자들의 이야기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오늘 커뮤니티 글에 이 글을 올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아파트를 매매를 할 때 침수 가능성 그 구나 어떤 동에 있는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이라든가 지대의 어떤 고저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침수 가능성도 아파트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진짜로 우리가 기후변화가 엄청 심해져서 너무나 이 침수가 자주 되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인프라가 있는데 인프라는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10년, 20년, 30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일들이 급격하게 벌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마 부동산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지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 포함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파트 왜 넣냐 이러면서 집값 떨어진다라면서 민원을 제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허위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런데
여기 보니까 아크로비스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살고 계신 아크로비스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뭐 이제 2022년 8월 9일 날 이런 공문이 걸렸던 것 같아요. 허위사실 유포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누군가가 다른 아파트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아크로비스타가 침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물이 막 줄줄 떨어지는 그 영상을 가지고 이게 아크로비스타다. 네, 아크로비스타가 아니었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개포동 아파트 영상 찍으면서 개포의 모 아파트가 침수까지 완전 침수는 아니고 주차장이 일부 좀 물이 들이차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커뮤니티를 글에서도 퍼오기도 했었고 사진도 실제로 확인을 했고 했더니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고 이제 저한테 정정 방송을 하고 사과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정보는 좀 많이 서로 공유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반포자이는 근데 2022년에 침수가 되게 심하게 됐었네요. 반포자이가 지대가 낮나요? 아니 이게 50cm가 아니고 한 1m 이하 정도 침수가 된 것 같은데요. 지하주차장이 완전 침수가 됐었네요. 이 정도면. 일단은 반포자이 자체 이제 아파트 시설의 문제도 있었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빗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좀 떨어졌던 거죠, 실제로. 그리고 여기가 반포자이 쪽에 상가 쪽이 좀 지대가 낮기는 낮거든요. 그래서 상가동 쪽이 좀 피해를 봤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도시 침수 지도를 보니까요. 반포를 한번 보면 반포자이는 뭐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시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냐? 반포 리체예요, 리체. 오히려 반포 리체는 거의 모든 동이 노란색 1등급 50cm 미만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도시 침수 지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도로랑 여기 아파트를 가로지는 이 도로는 2등급 1m 미만에서 50cm 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신기하네요. 여기는 리체는 또 침수 위험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반포자이는 또 여기는 없다라고 나오고 근데 실제 침수됐던 거는 반포자이였잖아요. 이게 실제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되게 유용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반포, 저희가 강남만 좀 얘기를 해봤지만 다른 지역들도 다 나와 있으니까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보면서 부동산을 고르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마빌딩 투자할 때 주거지 같은 경우는 뭐 5,000세대, 3,000세대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선 곳은 대비를 다 잘해요. 2년 전에 폭우가 왔을 땐 대비를 잘 못한 아파트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침수도 많이 됐고 근데 너무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대응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되면 답이 없어요. 건물주 혼자 다 해야 돼요. 그거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게. 그래서 사실 그 빌딩 투자할 때 지금까지 이런 이슈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강남역 인근의 건물들은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뭐 차수벽을 설치 안 해서 막 건물 전체가 그 지하주차장 다 침수돼가지고 건물주가 다 물어주고 뭐 이런 일도 있었었고요. 되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부티크 모나크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강남역 인근의 되게 고급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거기서 화제가 됐던 거는 슈퍼카들이 되게 많이 침수를 했었고 한 10몇 년 전에는 마이바흐랑 이런 게 침수가 됐었고 2년 전에는 뭐 페라리 F8 막 이런 어떤 슈퍼카들이 침수가 된 사진이 뜨면서 어딘가 봤더니 부티크 모나크였어요. 그래서 부티크 모나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이 좀 덜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위치가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침수가 좀 너무 자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침수가 됐을 때 입주민 대표 회의라고 하나요? 입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여기를 뭐 시행사였나 관리업체였나 여기를 뭐 실제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관리업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는 뭐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좀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그나마 뭐 100세대, 200세대 같이 대응하면 그나마 편한 변호사 사서 하면 되니까 혼자 이걸 한다라고 하면 와 진짜 건물이고 나발이고 너무 머리 아파서 다 팔아버리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확실히 이 상업용 건물 투자할 때 여태까지는 이슈가 안 됐지만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포랑 강남역을 살펴봤는데 또 어디를 좀 재밌게 보셨어요? 동작구 쪽에 여기 현충원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쪽에 극동 아파트라고 있어요. 아파트, 네, 4단 극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지대가 아니거든요. 저지대가 아닌데도 그런 물난리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네. 여기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침수 흔적도에는 또 안 나와 있네요. 이건 여기는 이제 침수가 됐다기보다는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옹벽이 무너져 내렸군요. 네. 여긴 침수가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산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전 장치들이 잘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 끼고 있는 아파트는 산이 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 신축 아파트들은 그런 안전 장치를 좀 많이 해놓는데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런 장치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재난 관련된 뉴스 보다 보면 그런 좀 오래된 아파트 또는 이제 좀 지방에 있는 좀 오래된 농가 비슷한 그런 아파트들 이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놨다 옹벽 그냥 이렇게 약간 허접하게 좀 세워놨다가 이게 내려오면 그냥 버티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경우가 좀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여기가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것도 있었고 서판교에 그 힐스테이트 모비우스라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산 바로 밑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주차장이 완전 다
침수가 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PD는 여기 보면 이수역 부근이 완전 침수 흔적들을 보니까 완전히 침수됐었는데 이수역도 완전 난리 나는 지역 중에 하나. 와, 네. 아니 그 침수가 매년 이렇게 되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을 안 하는 거야 이거를? 실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할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